시간의 흐름에 도전하는 비밀 터널에서 여전히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있는 방사성 원고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이 없는 미스터리로 가득합니다. 이 투어에서 우리는 고대 유물과 불가능한 유물에서 비밀이 여전히 놀란 문명에 이르기까지 매혹적인 발견을 탐구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현실이 되는 시간을 통해 여행을 준비하십시오. 한번 내부 몽골의 비밀 터널. 몽골 내부의 자치구에서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서사시 소설인 숨겨진 석재 도시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시 자체는 이미 인상적인 발견이었지만 연구원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그들의 기초 아래에 숨겨져 있는 터널이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도시는 약 4,500년이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수집한 증거는 그것이 그 지역에서 발견된 초기롱 세인 시대의 가장 크고 가장 방어된 석재 도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더욱 매력적인 것은 방어 구조, 즉 높은 벽, 전략적 구절, 물론 신비한 터널 시스템입니다. 5년간의 발굴 후 터널은 아마도 탈출 또는 방어 시스템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주민들이 공격의 경우 보호하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전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숨겨진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그것을 구축한 사람들의 전술적 지능과 그들이 직면한 위협의 유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세부 사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이미지를 남깁니다. 이것은 즉석 공동체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시기에 사람들을 저항하고 보호하도록 설계된 신중하게 설계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후 우리의 입을 열어두고 계속 우리를 떠납니다. 2번, 방사성 원고. 역사상 가장 밝은 과학자 중 한 명인 머리 큐리는 방사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화학과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1903년의 물리학과 1911년의 화학에서 2개의 노벨상을 수상한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업적 외에도 유산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노트북은 오늘날까지 위험하게 방사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실험 과정에서 머리 큐리와 그녀의 남편 피에어는 그들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지 못하고 폴로늄 및 라디오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주머니에 샘플을 가지고 다니고 보호 없이 조작하고 주의 없이 방사성 재료를 저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간의 노출은 그에게 생명이 들었습니다. 1934년에 머리 큐리는 방사선으로 인한 비소성 빈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지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쓰여진 그의 원고는 오늘날까지 계속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들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리드 박스 내에서 보호되며 접근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은 책임 면제에 서명하고 보호 소송을 사용하며 선량계로 모니터링되어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정기적으로 접촉하더라도 이 노트북에 대한 노출은 2시간 동안의 고도까지의 방사선과 동일하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보호 없이는 이러한 텍스트를 읽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랍습니다. 라디오 -226의 반감기로 이내의 문서는 향후 1500년 동안 계속 방사능이 될 것입니다. 머리 큐리는 과학에 대한 귀중한 유산을 남겼지만 침묵하는 경고도 남았습니다. 때로는 지식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3번, 미래의 신비한 액세서리. 고고학자들은 현대 가방과 비슷한 물체를 나타내는 벽에 새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미지 중 일부는 약 12,000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터키에서 고비클리 티프 메걸리식 템펠의 폐허에서 발견되었으며 여기서 이상한 이미지는 오래된 성전의 기둥에 기록됩니다. 멕시코, 이라크 및 남아메리카에서도
비슷한 이유가 발견되어 고대 문명에 의해 그러한 대상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미지는 가방이나 지갑과 비슷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래된 유적지가 바구니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방의 개념이 고대 문명에 의해 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현대 가방은 1841년 영국에서 사무엘 파킨슨, 세뮤엘 파워킨선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고비 클리티프 사원이 그리스도 앞에서 9000년에 지어졌으며 건축업자들은 그런 액세서리를 거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방의 또 다른 고대에는 약 5000년 전에 쓰여진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발견되었으며 신들은 번영을 상징하는 작고 정사각형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사용하는 바구니와 도구 가방을 발견했지만 여전히 상형 문자가 나타내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라크에서는 그리스도 앞에서 883년에서 859년 사이에 지어진 아시리아 궁전의 폐허 사이에 비슷한 발견이 이루어졌으며 날개가 있는 천재가 가방으로 보이는 것을 들고 있는 천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데이비드 미야노는 아칼루, 어프켈로라고 불리는 이 인물들이 포트폴리오 대신 신성한 날짜의 손바닥으로 만든 물 입방체를 가지고 다니는 미성년 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조각과 비슷한 고대 큐브가 발견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톨테크 유적지 중에서도 비슷한 이유가 발견되었으며 거대 동상은 가방과 비슷한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은 그리스도 후에 약 750년경에 만들어졌습니다. 번호 4. 빙하 시대의 동굴. 지하 터널은 육안으로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이나 동물만이 그들을 만들 수 있으며 그들이 숨기는 것은 지구와 돌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행성 지구는 비밀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밟은 표면은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층일 뿐입니다. 깊게 발굴함으로써 과거에 잊혀진 조각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201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래된 동굴은 이미 알려진 세인트 레너드 동굴과 연결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발견할 것이 더 많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야를 탐험하기 위해 내려갔다. 어느 날 석회암 벽을 건너 새로운 입구가 드러났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동굴은 약 15,000세의 빙하기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발견되었을 때 탐험가들은 약 200m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계단을 차단한 대수층이었고 카누를 사용하여 계속해야 했습니다. 당시 터널의 끝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동굴이 아니었지만 동시에 소수의 사람들의 입국만 허용했지만 자연 기원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남자 중 한 명이 그녀를 특별한 발견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빙하 시대의 모든 흔적은 역사적 가치가 없지만 이 동굴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원격 과거에서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숨길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놀라운 것이 수세기 동안 도시의 발 아래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만으로도 그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 행운이 없으면 아마도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호 4개의 금 모자. 밝은 동메달 유물은 역사가 아직 완전히 해독하지 않았다는 비밀을 보호합니다. 지난 2세기 동안 독일과 프랑스의 들판과 숲에서 발견되니 원추형 인공물은 천상과 지상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1835년 독일 시퍼스테트에 있는 농부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섬세한 언뿔로 형성된 망치질 금 시트는 마치 의식의 일부인 것처럼 청동머리 옆에 우물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유사한 모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아반턴 S, 독일의 이젤츠도어프 및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된 수수께끼의 베를린 모자.
높이가 30-88cm 사이이니 물체는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는 원, 별 및 상징의 복잡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조는 인상적인 기술을 보여줍니다. 고대 장인들은 금을 망치기 위해 금을 망치게 했다. 장식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호는 달과 태양 달력을 나타내며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크게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시간에 대한 지식이 생존에 필수적인 시대 A 정보를 소유하면 상당한 힘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모자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사회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왕, 제사장 또는 마술사조차도 하늘의 지식을 사용하여 방송국을 예측하고 사람들의 삶의 리듬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살스티시즈가 선포하거나 작물이 예측한 것처럼 그들의 금 접촉은 태양 아래에서 빛나야 했습니다. 그의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는 지속됩니다. 그들이 묻히고 외딴 곳에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는 방식은 의도적인 목적을 암시합니다. 재가 내부가 발견되어 장례식 의식과의 관계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표면의 기호는 보다 실용적이고 거의 수학적 기능을 제한합니다. 이 모자의 진정한 본질은 의식과 기능, 지상과 신성 사이의 교차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비밀이 공개되기를 바라며 보호받지 않습니다. 6번, 섹슨 팰리스 터널. 고대 터널을 둘러싼 미스터리의 일부는 항상 공중에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왜 여기에 있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폴란드의 수도인 오어소벼에서 매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래된 섹슨 팰리스에서 작품이 수행되었지만 노동자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다. 약 4m 지하에 숨겨진 터널. 그 장소에 공식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비밀리에 지어졌으며 아마도 권력을 가진 사람의 직접 순서대로 지어졌습니다. 새로운 발굴 후 진실이 드러났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파괴된 건물은 폴란드 군대의 본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은 궁전 안팎에서 비밀 커뮤니케이션 경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930년대에 특히 군사 정보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는 약 45m를 측정했으며 공장을 공급한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숨겨진 터널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핵심 작품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혼란스러운 것은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과거의 잔해에서 거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운 좋게도 그것은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곳에서 일어난 용감한 행동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습니다. 번호 7. 고고학자들은 알래스카 유쿠준, 얼래스커 유칸, 특히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의 광대한 지역인 델타 대 쿠스코, 델터 더 커스코에서 매혹적인 발견을 했다. 이 지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에서 나오고 과거의 조각을 허용하는 많은 양의 인공물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 중 하나는 인형과 조각된 나무 마스크가 있으며 그중 다수는 원래 그림의 흔적을 보존하여 제작자의 예술적 기술과 문화적 관행에 대한 상세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이 물건들은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정착지인 올드 너널렉 빌리지에서 나옵니다. 수년에 걸쳐 너널렉은 바다에서 사라지고 있으며 이 흔적이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이러한 흔적을 구출하려는 노력을 가속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개의 인형, 그릇, 석재도구 및 고급 세라믹이 회수되었으며 이들은 모두 일상생활과 주민의 장인 기술을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홍보한 2014년에 탐사의 발전과 1800만 건이 중요한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여전히 먼 길이 있습니다. 델타의 작품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이야기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번호 8. 실생활의 호빗. 2003년
인도네시아에서 동굴을 발굴한 고고학자 팀이 과학 세계를 놀라게 하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인간의 유골이 그들을 당황하게 하는 특이성을 가진 인간의 유물이었다. 골격은 성인의 것이었지만 1미터가 넘는 측정했다. 그 짧은 키는 널리 알려진 판타지 캐릭터를 기리기 위해 하비츠 별명을 빨리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원격 동굴의 바닥에 묻힌 진짜 인간이었으며 우리 종의 진화에 대해 받아들인 많은 아이디어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질병이나 유전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뼈를 보다 신중하게 연구함으로써 놀라운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질병의 징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본질적으로 작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존재들은 공식적인 과학적 분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과학계 내에서 강렬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그 존재는 그 실종에 대한 더 큰 신비를 보여주었다. 호모 사피엔스처럼 번영하지 못한 다른 인간종들과 마찬가지로 이 호빗은 주변 환경에 도전해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은 더 크고 더 잘 적응된 인간에 의해 대체되었거나 단순히 시간의 환경 변화를 극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지구를 비슷한 존재들과 동시에 우리와는 다르게 지구를 공유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 그 존재는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번호 9. 1865년 단 2년의 서비스를 받은 신성한 보트인 스쿠너데리는 폭풍에 갇히고 무리와이 해변의 해안에서 난파되었습니다. 그의 유골은 진흙과 모래 아래에 묻혔으며 2018년 5월 미트시자즈 샌즈즈가 그것을 다시 표면으로 가져올 때까지 1세기 이상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견은 뉴질랜드에서 역사적 보물로 간주되었습니다. 대담한 것은 오늘날 사라진 전통적인 장인 기술에 의해 기본 목재로 지어졌으며 19세기의 독특한 해군 공학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여전히 배 안에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센타이너에서 회복된 물건들 중에는 실크 남성 수정된 상징이 발견되었습니다. 머노러, 데이비드의 별, 솔로몬 성전 및 상징적인 나침반과 분대, 그 옆에 점토 파이프, 오래된 동전 및 검은 가죽 신발 한 켤레도 놀라운 보존 상태에 나타났습니다. 스카프는 특히 미스터리입니다. 왜 배의 깊이에 그런 귀중한 의복이 있었습니까? 그 주인은 그것을 매우 중요한 대상으로 간주해야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존재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발견은 예외적으로 희귀한 선박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대담한 승무원이 유지할 수 있는 역사와 비밀에 대한 답이 없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번호 10. 이탈리아 서부 사르디니아에 있는 카브라스 근처에 위치한 몬테 프라마의 자이언츠는 인상적인 큰 창조물입니다. 이 조각들은 각각 약 2미터 높이의 높이이며 평평한 눈을 가지고 있어 관찰하는 사람들에게는 방해가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정확한 나이가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서 있는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100년에서 28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고 그들의 건축은 양유 문명에 기인한다고 추정합니다. 이 도시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약 22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 그들의 땅에서 추방된 이 유산은 실제로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은 이 조각품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조각들을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974년에 동상 근처에 고대 무덤이 발견된 것은 그들이 죽은 자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정확한 목적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그 존재는 계속 놀라움과 호기심을 깨우고 있습니다.